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핵단추 운운하며 말폭탄 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위기가 계속됐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오전에 미국 시간은 뭐 밤이었습니다만은 네.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백악관 정원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정원에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파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냉전의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전쟁 이래로 북미 간에는 갈등 그리고 강대강의 대결 구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발표가 실제 실현된다면 이것은 북미 간의 탈냉전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되고 실제 그동안의 어떤 대결 구도가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메가톤급 그런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국면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한 그리고 한미 또 북미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이런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다차원적인 지금 물밑 또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흐름들이 그야말로 그 천재 일우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좀 어리둥절함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사전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한반도 질서의 앞으로의 어떤 명운까지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4월, 5월 달 개최되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 일민일보는요 오늘 발표에 대해서 대사건이다 이렇게까지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의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오늘 발표 내용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정세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 핵심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일단은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그것의 진정성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도 미국은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예.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게 비핵화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해보겠다고 한 것은 물론 나중에 어떻게 성사가 될지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것 예.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뭐 말폭탄 정말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남북 관계가 좀 바뀐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좀 비슷한 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슷한 면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대북 특사단을 바로 당일날 맞이하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특사단의 역할과 그 성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표하는 데까지 또 북측에서 뭐 줄다리기 없이 거의 일사천리로 발표가 됐고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측의 그 정의용 서훈 투톱께서 만날 때도 그야말로 어떤 그 거침없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당일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도착하자마자 네, 사실은. 당일날 만나고 또 거기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아마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직접 초청을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고 예. 또 그 발표를 정영 실장과 서훈 원장, 조윤재 대사 세 사람을 예. 직접 로즈가든에서 직접 당신들이 발표를 해라. 뭐 이런 것은 지금 한미 간의 그동안 외교사를 보면 저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두 사람의 어떤 성격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북측이나 우리 남측에서 과거에 썼던 표현들 중에 하나는 예. 좀 통 큰 결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흐름은 결국 그동안에 이제 남관계나 북미 관계의 흐름 자체가 실무 접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상 간의 접촉 이런 식으로 갔다면 예. 지금의 흐름은 남관계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최고 정상들이 큰 틀에서 했던 통 큰 결단을 하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탑다운 방식으로 완전히 좀 전환되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탐색적 대화를 이미 지금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직설적으로 그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나 또는 전반적인 어떤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이런 쪽으로 갔다는 점에서는 예. 상당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예. 의미 있는 또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의원님, 김정은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특사단 갔을 때 했던 그런 언행들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스타일을 우리 볼 수 있었잖아요. 어떤 파격적인 모습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뭐 미국 쪽에 제안한 부분들, 또 행태들 그래서 정상 국가로 하려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외교 무대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자신을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간다는 것은 이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헌법과 제도로서 움직이는 국가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점인데요. 그러한 점을 본다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개인적인 물론 뭐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통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점들을 좀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갈 길이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좀 더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6일인가요? 그 라이트 컨디션이라고 적절한 올바른 조건이 성숙이 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올바른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조건이 성숙돼야 되는데 이게 금방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미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단순히 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북한에서의 회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을 하겠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점에 북한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여도 그것이 앞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북한의 이 회담 제의를 일단은 수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번에 이방카 보좌관 왔을 때 네네.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네네.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네네.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적절하게 자기도 어떤 이런 분위기를 편성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방카의 역할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이방카로 대표되는 그때 폐막식 대표단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 때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는 북미 간의 접촉이 사실상 이제 펜스와 김여정 간의 접촉은 불발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한 북미 간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이방카 보좌관이 왔을 때 거기에 사실상 남북한과 미국의 그 비공식적인 그런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맹경일 부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여일 정도를 20일인가 이 정도 될 건데 계속 응원단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북측에 우리가 갔을 때 맹경일 부부장이 공항까지 나오는 이런 정도였고 또 북한에서 최강일 그 부국장 외무성 부국장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후커 보좌관이랄지 이런 또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아마
북내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흐름 자체는 예. 이방카 보좌관이 왔을 때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도 하고요. 또 이방카 보좌관이 한반도의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또 전반적인 그 북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아버지한테 전달했을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실제 그 장녀, 딸이 직접 사적인 대화까지 가능한 딸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 개막식 대표단 또 폐막식 대표단 특히 이방카 보좌관의 그 일행들의 일정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거꾸로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오케이 사인,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카드. 그래서 이렇게 대외 정책 방향이 급선회 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 강화, 그게 가장 큰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일각에서는 핵무력 완성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제를 끌었다. 하지만 병진 노선 중에 경제 부분이 제재로 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개하지 않으면 주민들 자체의 결속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의 같은 요소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느낀 위기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그 제재로 인한 위기가 현재 상황들을 아주 규정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제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간접적으로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재와 또 북한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그 급격한 그 정책 전환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곧 그것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창으로 열리는 이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남관계를 넘어서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판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지금의 어떤 북미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피로감,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그 흐름 자체를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또 그 과정에서 제재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김정은 체제가 상당한 어떤 장기 집권을 계획하는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30년, 30-40년을 계획하는 체제다라고 본다면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끊임없는 그런 대결 구도의 형성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들을 어쨌든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뭐 100%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버팀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 이제는 판을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말 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북미 대화 실무 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실 북미 대화 어떤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지난번에 클린턴 정부인가요? 그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불발된 경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잘 될까요? 어떤 뭐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인용되는 것은 2005년 9월 19일의 공동 성명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러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2005년의 9.19 합의로 그러한 성과를
다시금 내기 위해서 양국 그리고 한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의 태도가 왜 변화했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 정의용 실장 등과 면담 이후에 예. 가진 비공개 언론 이제 브리프에서 지금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강한 제재와 압박 정책의 결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북미 간의 대화,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에도 훨씬 순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제재로 인해서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고려한다는 측면에 대해야지 미국도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제재가 큰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무력은 완성됐으니 이제 경제 부분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지금의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는 제재와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제재와 압박을 올릴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더욱 큰 가시적인 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미국과의 실무적인 협상에서 보여주느냐, 특히 미국이 말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러한 회담들이 순탄하게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교수님, 일단은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만남을 초청했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장소와 관련해서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고려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뉴욕, 워싱턴, 평양, 뭐 제3국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겁니다. 평양을 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목을 다 집중시키면서 그 평양 그리고 그 한국 전쟁 이래로 북미 간의 가장 그 견고한 그런 갈등의 공간, 상징적인 장소가 평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평양에 직접 가서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세기의 어떤 회담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양이 한편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갈 수 있다. 이 부분도 뭐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정도까지 어떤 그런 통큰 행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사전에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면 그 특사들이 나와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측에서 누가 나올고 미국에서 누가 나올지, 이 얘기 인물이 누가 되는지 궁금한데, 뭐 홍콩 언론에서는 김여정이 다시 특사로 미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요,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북한 최고 지도층에 김여정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대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태는 아까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탐색적 대화 단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김여정 특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늘과 같이 그 김정은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직접 전하는 게 알려지기 이전에 이제 북한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특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어떤 특사를 보내는 단계는 이제 조금 지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보다 실무 라인에서 협상을 진행해도 될 단계가 이미, 왜냐하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초청을 하고 이미 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차원에서 실무회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은 4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5월 일단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자, 그 기간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렇게 실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북미 대화까지 이제 진전되는 모습인데,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애정 수준에서 애년 수준에서 진행되는 걸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축소나 뭐 일정 조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예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되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측으로서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이제 정상회담을 약속한 상황에서는 그런 전략자산 전개를 이번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어떤 대화 분위기, 지금 4월달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5월인데 예. 이런 흐름들은 이제 잘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 한미 군사훈련에서 좀 더 유연성과 탄력성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최종 목표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문제고 그렇죠. 그게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조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요소들은 좀 더 유연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점에서 한미 군사훈련도 그렇고 북한도 지금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화가 지속되는 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7차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 한다는 겁니다. 또 ICBM 미사일 발사도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호간에 좀 입장들을 좀 견주어서 본다라면 좀 더 우리가 유연성 있게 한미 간에 좀 이 부분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요, 이 패럴림픽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남북관계 무리 그릇 다루듯 살얼음판을 걷는 거다. 아직까지는 안도할 수 없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잘 좀 조율을, 그러니까 뭐 속도 조절도 해야 될 걸까요? 내용도 좀 잘 알차게 또 꾸려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 협상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어떻게 말하면 태도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협상에서 조금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정부가 본인들의 의견을 보다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미국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하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오늘 이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듯이 북한의 의도를 보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당사자이지만 북미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양측을 설득해내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